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세상을 배우는 시간, 우주를 배우는 시간. 예. 언더스탠딩입니다.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을 배우는 날이거든요. 네. 과학을 배우는 날에는 저희는 착한 학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으로. 네. 질문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과학은 논쟁할 일이 없어서 참 좋아요. 논쟁할 일은 없죠. 그럼 과학을 배우는데 좌파 우파가 어디 있으며 네.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으며 아니 그래도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 그건 물어볼 수 있지. 이제 가끔씩 이제 진화론, 창조론이 가끔씩 토론을 들어가면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냥 그건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네.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지놈 프로젝트. 오, 그렇습니다. 네. 영어로 지놈. 에너지일 수도 있고 에네르기일 수도 있듯이 예. 게놈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게놈. 지놈일 수도 있고. 네. 뭐 잘 모릅니다, 뭔지. 우린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정도밖에 모릅니다. 네.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는. 딱 그 정도 눈높이. 게놈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마찬가지죠? 네. 딱 그 정도 눈높이에서 시작해서 오늘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 모르던 인간에서 네. 매우 잘 아는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얼룩말을 바라보는 모기의 시선에 대해서도 엄청 잘 배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룩말 좀 알고 나니까 계좌 좀 복구되시고 있죠 이제 뭔가 좀 플러스도 알고. 그러니까 오늘은 네. 게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 네.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주현 선생님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시기도 한. 예. 대학과 고등학교를 다 장악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과학 모르는 건 똑같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네, 네. 언더스탠딩 니들이나 다 모르죠. 마찬가지인 거. 몰라도 됩니다. 배우면 되지. 어디서든지 필요한 곳에 출동하시는 바로 그분.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얼룩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네, 저는 사실 뭐 어디 출연하고 이런 거를 예. 이렇게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그래서 잘 말을 안 하는 편인데 얼룩말 나가고 나서 그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예.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예. 이제 급식 이렇게 주시는 학교에서 여사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저한테 선생님 얼룩말 잘 봤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도 보시는. 네. 그래서 언더스탠딩은 진짜 곳곳에서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게놈. 네, 게놈. 그게 그런 게 있었던 거는 기억나는데 그게 뭐였죠? 인간 게놈을 그래서 다 뭐 인간의 알아내고 유전자를 다 알아낸다. 분석하고 뭐 알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내려고 뭐 열심히 했던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이 바로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야 되는 날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제 유전이라는 단어가 좀 이번 가정의 달에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주제를 생각했다가 이제 떠올린 가정의 측면이 달과 있습니다. 어울리는 네, 왜 네. 유전하고 가정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유전에 의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그걸 안 맞춰 주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예. 가정의 날 이혼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보통 이제 유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통 유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는 표현이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도 혹은 뭐 사람들도 대부분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즉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뭔가가 전달이 될 텐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DNA고 뭐 유전자고 유전체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물학적으로 연구해온 이제 그런 역사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서 어쨌든 후대의 과학에 또 뭔가 버무려진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의 역사잖아요. 그 즈음에서 한 2000년대 초반 즈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물학계 특히 좀 엄청난 이슈로 떠올랐던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걸 듣고 예. 계시는 그래서 예전에 어렴풋하게 그런 단어를 들은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 이제 학생이었는데 어딜 가나 뭐 다들 게놈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그때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 항상 TV가 틀어져 있고 예. 또 거기 이제 주인 어르신께서 TV 보면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도 항상 나오는 뉴스에는 게놈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네, 네. 그 이후에 별로 업데이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후로 한 2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그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한동안 굉장히 잠잠했죠. 예. 이제 작년 말쯤에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되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게놈 풀어보려고 프로젝트를 합니다. 다 완성했다. 우리가 사람의 유전자를 다 발견했다.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라고 발표했던 게 2003년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2003년 이었습니다. 유전체를 다 읽어냈다. 왜냐하면 게놈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당시 주도는 미국에서 했지만 미국의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나라의 연구진들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준비 단계는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실제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우리 이제 웬만큼 한 것 같아라고 선언을 했던 게 2003년이었습니다. 꽤 네. 됐네요, 그것도. 네, 그리고 나서 진짜로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말쯤에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기사 제목에 뭐가 나왔냐면 드디어 우리가 인간 유전체를 모두 해독했다. 완전한 인간 유전체 해독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3년에 다 알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2003년에 다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것저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이게 인트로가 뭔가 인트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배경이야. 내가 오늘 아무거나 갖고 나온 게 아니야. 예, 뭔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생각해 볼게. 유전체를 알면 뭐가 좋을까? 네. 유전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유전자의 풀 세트예요. 예. 모든 유전 물질을 다 담고 있는 그 전체를 뭔가 이름을 붙여서 불러야 되잖아요. 예. 너의 유전체, 나의 유전체 그런 식으로 유전체라는 그 덩어리 전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영어로 지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전에는 게놈으로 이제 표준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든 유전자가 다 풀 세트로 있는 한 세트. 네, 맞습니다. 그거를 유전체라고 불러요. 네, 그럼 모든 유전체하고 DNA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까? 유전체가 결국은 계속 풀어헤치면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염기 서열 정보로 예, 예, 흩어질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쓰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유전에 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유전하면 우생학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생학. 아, 옛날에 유행했다는.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생적인 유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좀 이렇게 불황하거나 이런 사람들 사람이 딱 불임을 시켰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과 와, 아닌 사람으로 나눠진다. 음. 그래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괜찮은 사람이 계속 태어나도록 해야 되고 예. 그런 그런 괜찮은 사람은 프로젝트가- 괜찮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 사이에서만 나오니까 예. 안 괜찮은 너는 아이를 낳지 마.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듣는 순간 슬퍼져가지고 예. 약간 집에 가고 싶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유전학의 연구가 좀 지금 와선 슬픈 일이지만 굉장히 발달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 입장에서 뭐 식민 지배도 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이 우월하니까 우리 민족만 지구상에 남아야 하고 이제 좀 뭐 열등한 그런 예. 민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정책을 폈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있긴 있었죠. 절대 옳은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범죄죠. 그렇긴 한데 그런 결과들 덕분이라는 말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들의 누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다양한 뭐 돌연변이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몸에 있는 유전체 중에 어느 부분에 뭔가 이상이 생길 경우에 그게 어떤 형질의 이상 즉 유전자 일부의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뭐 병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외부 어떤 외모의 이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100%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부 변화가 생겼을 뿐이지 그게 겉으로 일어나지 않는 변이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유전자가 훼손돼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유전체 자체도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 있는 수많은 염기 서열 중에 진짜 알파벳 하나 잘못됐다 해서 내 몸이 이상해지진 않는다. 네, 물론
드물게 그 하나 때문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들이 없진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게 몇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긴 한데 유전 질환, 유전 뭐라고 하죠? 유전 염색체 질환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유전 질환이라고 네. 더 크게 예. 말할 예.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유전자 단 하나, 뭐 아니면 단백질 단 하나의 변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겸용적혈구성 빈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질환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결함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나 때문에 생긴 결함이 내 몸을 뭔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아서 선천적으로 그 부분이 그런 변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도 수많은 변이들이 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예. 대부분은 저절로 교정이 됩니다. 몸 안에 그런 시스템이 교정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요. 원래 설계도대로 다시 바꿔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이 원래 우리가 소중히 가지고 있지만 매일매일 복제도 되고 뭐 분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죽기도 할 거고 세포 자체가 그럼 예. 사라지기도 할 텐데 네. 그러면 복구도 하고 그다음에 복제하면 새로 이제 복사도 해야 되고 사실 되게 바쁘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우리도 복사기 돌리다가 종이가 걸릴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중에는 진짜 별로 치명적이지 않은 것들은 은근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변이들도 있고, 근데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것들 같은 경우에 그걸 체킹하는 단백질들이나 그런 메커니즘이 다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구는 된다. 네, 복구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큰 복구가 문제 되는데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내 새끼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네. 꽤 합니까?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행동? 뭐 다양합니다. 뭐 야동보다 들키고 뭐 아무튼 복구 언제 됩니까? 정말 유전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자신하십니까? 그래.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유전의 힘입니다, 그게. 빨리 다른 질문 해야 되겠다. 이게 또 이제 채팅창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거 다양한 유전자가 얘는 뭐에 관련되는 거, 얘는 머리카락 색깔, 얘는 코의 크기, 뭐 얘는 뭐 저 알레르기 뭐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다 알아내자는 게 그거예요? 네. 알아내면 뭐가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근데 사실 그게 오늘 메인 내용이긴 한데 네, 준비를 다 네. 해오긴 했어요. 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가볼까요? 다 들으면 알 수 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네. 사실 한 문장으로 말하기에는 이제 좀 의미가 큰 것이라서 이제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전학이라는 것을 이제 유전을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하면서 알아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라면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유전 시스템인데요. 신기하게도 사람 마찬가지고 알고 있는 우리가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을 다 어떤 생물들 생각하든 우리는 유전 물질로서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복제를 하고 전사를 하고 이런 어떤 기작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사람의 유전자의 어떤 상동적인 것들이 다른 생명체에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두 개가 치환이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스템은 분명히 같게 이루어지고 같게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사실 얘기하냐면 이게 진화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거의 어떤 생물로부터 지금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으니까 전체 몸을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동일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스템은 가지고 돌리되 재료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기능이 조금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형태가 조금 바뀐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모든 동물의 운영 체제는 같다. 맞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거로 예, 하나 맞습니다.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리는 시스템 모두 같은데 다만 이제 좀 양이 다르다거나 정보의 양이 다르다거나 예. 네. 같은 조상 같은 후손이 아니라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의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생물학 분야에서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증거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이제 DNA인데요. 이제 뭐 왼쪽 그림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뭐 세포에 염색체가 있고 이것들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23쌍과 23쌍의 상염색체
23쌍의 염색체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전체 풀세트를 우리는 이제 게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유전체는 뭘로 되어 있나요? DNA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라고 한다면 이 그림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체- 세포 안에 그림 들어있는 보면 알겠습니까? 나 세포 아무것도 핵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있는 네. 저 성염색체 네, 그건 XY잖아요. XY. 뭐 성염색체도 좋고 상염색체도 좋고 저 이게 X처럼 생긴 저 녀석을 네. 염색체입니다. 확대해 보면 네. 저렇게 생겼다. 네, 얘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어떤 X자 형태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덩어리를 풀어 헤쳐 보면 결국은 DNA가 뭉쳐 있는 것이더라라는 걸 미세하게 알아냈고요. 보면 제일 위에처럼 보이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조금 더 큰 걸로 보면 중간 그림으로 되는 거다. 네, 아.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가장 풀어진 형태를 우리 DNA라고 보는데 예. DNA 폭을 2나노미터 정도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럼 2나노미터는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겠죠. 근데 걔네가 굉장히 응축되고 실패에 실이 감기듯이 돌돌돌돌 규칙적으로 말리면서 점점 두꺼운 형태로 되어 가겠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을 때, 즉 세포 안에 들어있을 때 항상 이렇게 실처럼 막 풀어헤쳐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예. 오류가 날 확률이 불편하지. 너무 높잖아요. 예.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그럼 예.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뭔가 어떤 활발한 작용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을 한다던가 뭔가 뭉쳐야 되는 순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커닝 페이퍼 돌돌 말아서 뭉쳐놓듯이 그렇게 뭉쳐 있다는 거죠. 네, 뭉쳐 있을 때도 있고 멍 풀려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풀렸다가 아니면 사건이 끝나면 다시 응축되기도 하고 그런 예.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한 응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 아까 23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23쌍의 염색체 세트를 우리는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포 핵 안에 있는 저렇게 생긴 그 안에는 내 몸의 그 설계도 내지는 내 몸의 특징들이 꾀알같이 커닝 페이퍼처럼 적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그럼 적혀 있어요. 23쌍이라면서요. 그럼 한 쌍마다 똑같은 게 23개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다 다른 게 들어있어요. 23쌍에? 예. 그래서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까지 보통 크기나 형태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염색체를 XX나 XY로 보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즉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나 아니면 이제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수 검사 같은 걸 하거나 이제 태어날 태아의 어떤 염색체 세트를 미리 검사해보는 방법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예. 그때 이제 핵형 검사라고 해서 염색체 세트가 온전하게 잘 존재하는지 정도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 1번부터 22번은 각각 다른 이유 왜 뭘로 어떻게 달라요? 정확히는 이제 그게 다 사실은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는 뭉쳐있는 상태에 붙인 번호긴 하지만 예. 그게 사실은 하나하나 다 풀면은 DNA라는 실로 다 풀어지잖아요. 예. 네. 그게 다 다른 실인 거예요. 풀려 있는 DNA는 뭘 담고 있어요? 써져 있는 정보들이 다르다는 건데요. 정확히는 예를 들어 1번 염색체의 어떤 부위에 DNA 어떤 구간은 예를 들어 뭐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다른 뭐 심장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구간이고 어디는 뭐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구간이고 이런 예. 식으로 각각 어떤 염기들이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른데 그게 하나의 염색체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색체에 나누어져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염색체에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들이 예,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생식과 관련된 생식과 관련된 정보들은 아무래도 성염색체 쪽에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죠. 네네. 네. 그 있다면 공부할 때마다 얘가 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뭐 거꾸로 예를 들면 흰머리가 많이 나는 유전자라면 모근의 어딘가에서 그걸 보고 흰머리 많이 나는 거네? 흰머리를 바꿔야 되겠네?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네? 그럼 공부해야 되겠네, 이거를. 그 설계도가 다 설계도라면 네. 그걸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녀석은 뭐 어디쯤 있냐는 거죠. 걔는 이제 설계도가 DNA에 담겨 있다면 DNA 주변에 그러니까 핵 안에 DNA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핵 밖에 이제 세포질 안에는 DNA에 있는 정보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많은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은 DNA를 붙잡고 뭐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얘를 복제하려면 지금 이중 나선이 꼬여 있는 건데 예. 좀 식상한 비유지만 지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퍼를 열어줘야지만 정보가 열려요. 네. 즉 정보가 이렇게 맞물려서 닫힌 형태면 정보를 읽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걸 예. 풀어줘야지만 가운데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는 단백질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럼 얘가 풀어서 붙잡고 있는 동안에 얘에 뭐 부착을 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단백질은 따로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와. 읽어낸 정보를 다시 아미노산의 형태로 번역하는 단백질은 또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단백질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좀 퉁쳐서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단백질도 있고 다른 인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읽어내는 애가 네. 잘 못 읽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써있기는 공부 잘하는 유전자인데 읽어낼 때 잠깐 살짝 반만 봤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기껏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놨더니 네. 하면서 잘못 읽어서 망친다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박. 정보를 야. 잘못 읽을 수도 있고요. 예. 정보를 제대로 읽는다고 읽었는데 뭐 덜 읽었을 수도 있고요. 와. 아니면 정보가 뭐 중간에 뭐 일부 삭제가 됐거나 뭐 뒤집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읽는 억울해서 과정에서. 어떻게? 아니 그럼 근원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지. 왜?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건 예. 물려받은 애초에 그 세트 자체에 새로 추가되긴 어렵다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네. 공부 잘하는 유전자라고 밑대 셨으니까 예를 들어 네. 공부 잘하는 유전자랑 잘생긴 유전자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공부 잘하는 유전자는 물려받았지만 잘생긴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네. 예. 그럼 별원 변이가 일어나도 잘생기진 않아요? 갑자기 잘생겨질 확률은 좀 매우 낙하할 낮다. 수 매우 있다. 낮다. 애초에 공부를 안 그 할수 유전자를 있는데.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유전자가 있으면 공부 잘할 확률은 일단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만약에 이 공부 잘하는 유전자를 한 세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충분히 100% 발현이 된다면 이제 그의 형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그게 뭐 꼭 100%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 50%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이가 일어나서 그나마도 뭔가 어떻게 잘못될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설계도들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우리 몸에 세포가 1조 개가 있으면 네. 그런 설계도 세트 한 질이 1조 세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한 곳에다 놓고 보관해서 참고하면 되지. 그것도 그렇게 뭐 효율적으로 나눠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세포들도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생식세포는 특정 부분에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 역할을 하는 애들은 특정 부위에만 평생 존재하니까 그렇지. 그럼 걔네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트는 같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애초에 일일이 나눈 상태에서 복제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더 번거로워요. 그냥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을 해서 수많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절 과정을 조금 바꿔가면서 얘는 ABC를 발현하고 얘는 A만 발현하고 얘는 B만 발현하고 이렇게 나중에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그게 거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물의 몸은 보통은 그렇게 그런 돼 있다. 식으로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세트로만 판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됐어요. 조금 더 진도를 진도를 나가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유전체가 그리고 이제 유전체가 유지되는 시스템 자체가 모든 생물의 공통적이다라는 것들이 다양한 연구로 사실은 이제 증명이 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얼룩말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보고 계시는 이 물고기는 실험 동물로 굉장히 유명한 많이 쓰이는 제브라피쉬라는 물고기입니다. 예. 어류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얼룩말 무늬가 있죠. 그래서 네. 이름이 이렇게 붙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위에 있는 A라는 형태가 정상의 형태예요. 보통 생물에서는 정상을 야생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생형 아이를 관찰을 했더니 이 검은색 줄무늬 부분을 확대를 한 게 이 작은 네모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만큼 크고 많이 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돌연 변이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세요? A랑 비교하면? 무늬가 예. 옅고 희미해요. 예. 네, 무늬가 굉장히 옅은 느낌이 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보면 그 바람에 약간 그 골드 색깔의 느낌이 좀 나서 예. 얘를 이제 골드 뮤턴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왜 그런가 하고 그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이렇게 이 정상에서는 크고 진하게 나와야 할 이 색소 점들이 굉장히 연하고 작고 옅게 적은 수만 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뭘 힌트를 얻었냐면요. 얘네 봐라.
이 색소가 옅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깔의 변화가 생겼잖아. 전체가 옅어졌잖아. 예. 이거 혹시 사람의 피부색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의 유전체 중에서 이 물고기의 멜라닌 색소의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상동인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색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모든 유전체 정보는 이따가 말씀드릴 게놈 프로젝트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온라인에 있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언제나 접속이 가능해요. 예. 들어가 보면 이제 아무나 접근 가능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공개되어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생물에서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거기 창에 쳐넣기만 하면 그 서열과 유사한 서열을 가진 인간의 유전자가 딱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이미 연구가 된 게 있다면 같은 거라는 걸. 이걸 상동이라고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애야? 네, 맞습니다. 딱 나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돌려봤더니 사람의 그 유전자와 서열이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지? 어떻게? 그럼 혹시 그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가적으로 갔더니 그 이름이 SLC24A5라는 유전자거든요. 예. 따로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제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람에서도 사람의 멜라닌 세포의 조직을 촘촘하게 만드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개가 상동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위에 A 물고기와 네. B 물고기의 유전자를 비교한 다음에 네, 다른 네. 점이 저 SLC 어쩌고 저쩌고 네네. 저 유전자가 다르네. 네. 요게 달랐더니 얘는 이렇게 색깔 눈이 피부색이 다르네. 네네. 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있네.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사람한테도 비슷한 게 혹시 있을까?라고 돌려봤더니 사람한테도 있어요. 아.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유전자면 서열도 염기 서열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담겨 있는 정보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유전자가 사람의 피부 색깔과 관련인 거구나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뭘 했냐면 연구자들이 그다음에 백인 중에서도 유럽에 있는 백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역사적인 계보로 봤을 때 백인도 여러 가지 혈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샘플이랑 그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의 샘플을 모아서 그들의 유전체 중에서 차이 나는 이 거. 유전자를 조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본 거죠. 근데 예. 물고기에서 차이가 나는 그 유전자, 네네. 그거는 물고기 색깔을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맞습니다. 유전자랑 네. 사람 유전자 중에 하나 유전자가 네. 같은 건지 어떻게 뭘로 비교합니까? 염기 서열이요. 아까 DNA 설명할 때 너무 자세할까봐 사실 넘어가긴 했는데, 아까 그 뉴클레오타이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구조를 간단히 보여드린 것 중에 가운데 이제 오탄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염기랑 인산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염기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염기의 종류가 4종류가 있는데 A, T, G, C라는 이 4종류의 염기가 모든 네. 정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뭐 AA, T, C, G 막 이렇게 쫙 나가게 되면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유전자를 지정하는 걸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물고기의 유전자 개수와 사람의 유전자 개수 맞춰보면 거의 1대1로 비슷해요? 개수는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유전 정보의 개수가 아니라 그 ATGC라는 것의 어떤 서열의 순서. 배열과 아. 그다음에 개수와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정보입니다. 언젠가부터는 흩어져 나왔으니까 네, 비슷한 맞습니다. 골격들이 있다. 있겠지. 네네. 아, 네. 예, 알겠어요. 그 뒤에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글씨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의미를 알고 읽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알겠습니다. 읽어도 되나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냥 기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배열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진도 나가지 않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네. 그냥 물고기를 비교 안 해도 네, 사람 백인과 흑인을 그냥 유전자를 비교하면 여기가 차이 나네. 이거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그렇게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좋은 생기냐면요. 질문 아니겠습니까? 좋은 질문 맞으세요. 네. 진짜로 이건 맞는데요. 애초에 제브라피쉬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얘 모델 생물을 많이 쓰이는 건 사람에 비해서 유전체가 작기도 하고 예. 유전자 수가 적기도 하겠죠. 그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얘는 이 무늬 즉 멜라닌 색소를 지정하는 이 유전자가 얘 하나가 관여를 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 유전자만 관여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여러 경로로 동시에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얼룩말
설명할 때도 딱 떨어지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네. 복잡해서 생략을 한 건 좀 있었는데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그 피부색이 결정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구의 결론은 뭐였냐면 모든 백인 그다음에 황인, 흑인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거 하나라는 게 아니라 관여하는 유전자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종류, 그 중에 하나 SLC24A5는 그중 유럽인과 아프리칸 사이에 발견되는 색소, 그 유럽인 백인 중에 24%에서 35%에 해당하는 그 백인들은 이 유전자 때문에 피부색이 밝은 색인 것이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저 좀 단순한 동물들을 보고 네네. 파악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백인이라고 해서 유럽에만 있지 않고 뭐 다양한 혈통이 있다라고 그렇지. 말씀드렸던 그럴 게 수 있겠네. 다른 아. 혈통의 백인 분들은 예. 다른 유전자의 영향으로 옅은 피부색을 가졌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 그 말 되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뭐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팩스6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를 묶은 그룹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생물에 따라서 하나 유전자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초파리, 제브라피쉬, 그다음에 쥐, 그다음에 사람에서 공통적으로 눈 형성에 관련되는 유전자라는 것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 유전자에 해당하는 이 그룹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잘못될 경우에 눈의 발생에 이상이 생긴다던가 예. 그다음에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표현형적으로 다양한 좀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즉 이런 증거들로 봤을 때 굉장히 유전체나 유전 시스템이 생물들마다 유사하게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예.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사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네요. 말을 하고 왜, 보니까 왜 비슷한가? 왜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지?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구축을 해놓은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유행하던 그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 중에 CSI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되게 어렸을 때 신기했던 게 뭐 범죄 현장에서 뭔가 혈흔 같은 걸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시스템을 돌려보면 뭐 일치, 불일치 아니면 뭐 누구 용의자가 딱 뜨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기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그렇죠. 그걸 구축해 놨다는 사실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게놈 프로젝트의 역할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장 초기에 초안을 잡는 역할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유전자 연구를 조금 소규모로 하고는 있었지만 서로 뭔가 비교해 볼 수도 없었고 사람의 전체 유전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대체 예. 염기는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유전자는 전체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예. 그걸 해낸 게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도는 그렸다. 지도는. 네. 예. 그래서 그게 없었을 때는 뭘 못했는데 하고 나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한 연구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어떤 뭐 아까 물고기나 촛발에서 무슨 실험을 해서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네는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비슷한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죠. 즉 비교 연구가 불가능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 자체의 기능 연구도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시작인 거죠. 예. 그래서 뭐에 비교를 했었냐면 당시에는 인류 역사상 달 착륙에 비견될 만한 업적이다. 게놈 프로젝트가. 네, 그래서 뭐 인류의 과학사적인 큰 사건 3가지를 막 얘기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기사들에서 나왔던 말들인데 원자폭탄의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상 달 착륙, 그 다음에 3번째가 게놈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문구를 뽑아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뉴욕타임즈 그 보도 기사인데요. 이게 2000년 6월 27일 기사라고 하고 일면에 이게 실렸었대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명 정보를 풀어냈다. 라는 거고 밑에 사진에 두 분이 계신데 연구 즉 이 프로젝트의 주역인 두 분의 과학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고 한 분은 크레이그 벤터라는 두 분의 과학자이십니다. 아니 저렇게 인간 생명의 비밀을 밝혀냈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정말요? 왜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감이 그쵸 네. 안 되죠. 사실 연구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 뭔가 결과적으로 진짜 혁신적인 뭐가 이제 오지 않는 한은 그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어느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냐면 뭐 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죠 질병에 관한 연구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오가노이드나 이런 연구들도 다 기반은
얘가 이거, 있기 이 때문에 시작이에요? 이후에 모든 생명공학적 연구가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사들에서 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밝혀낸 문구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 네. 네. 사람이고 뭐 대장균이고 코끼리고 뭐 여러 가지 생물들 전부 다 이 네 가지 염기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오직 인간만이 언어도 만들었고 노래도 뭐 부르고 예. 그다음에 포켓몬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그렇지. 수 있지 않냐. 그 비밀이 바로 이 게놈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서술한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된 연구였는데 목표 자체는 되게 심플했습니다. 우리 인간 유전체를 구성하는 서열 전체를 그냥 밝혀내는 것 자체가 목표였어요. 이전엔 그것도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지도를 그려보고 해독은 나중에 해보자. 어. 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놈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이트가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90년도부터 2003년까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연구들이 게놈 프로젝트의 어떤 포괄적인 범위에 들어오는 연구들이 단계별로 수행이 되어 왔고요. 예. 이런 연구 결과들이 누적이 되어서 결국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뭐 굳이 뭐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사건들이 같이 지나갔죠.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첫 장면에서 보여주셨던 네, 세포 안에 있어 뭉쳐있던 이 컨닝 페이퍼 같은 걸 쭉 이렇게 늘어보면 일단은 이거를 네. 다 분석했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순서들을 다? 네. 근데 이제 아. 분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뒤에 있는 글씨를 예시를 들었으니까 마저 해보면 지금 저 글씨를 뭐 해외 선물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그게 뭔지 의미를 예. 알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의미는 모르고 그냥 이거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구나. 뭐 히읗, 오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낸 거예요. 그냥 이 순서대로 이게 있구나. 있구나. 네. 있구나만 알았던 그 거. 알아내서. 네, 있구나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구나가 근데 있구나인데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지. 그쵸. 어. 그게 또 이쯤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으실 만한데. 저는 지금까지는 네. 그런 프로젝트 뭔지는 이제 이해는 됐는데 네. 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지 네. 아니 뭘 좀 이걸 하면 뭘 할 수 아니 그걸 알면 인간의 질병도 다 고칠 수 있고 예를 들면 유방암의 유전자랄까 뭔지를 안다. 그러면 걔를 변형시켜서 유방암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뭐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궁금증 중에 하나는 사람은 대체 뭘까? 다 같다면서요? 뭐 핵산도 같고 유전 시스템도 다 같다면서요? 근데 다른 생물하고 대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길래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도 사실은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었고요. 예. 같은 사람들 내에서도 지금 저희가 다 다르듯이 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아드님 말씀하셨지만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생기죠. 네. 예. 유전 정보 상으로는 그 전에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니까 큰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없을 거라는 건 짐작은 했지만 네. 실체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 알아야 갖고 와야 되는데 네, 봤는데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근데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같아요? 이게 사람 거야라고 하면 에브리 사람이 똑같습니까? 에브리 사람이 똑같은 부분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보니까 그럼-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다고 표기해 놓은 거예요? 네. 게놈 프로젝트는 그러면 뭘 한 거예요? 그냥 다 같은 부분? 네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실 때가 됐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유전체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대체 누구 걸 가지고 걸 가지고 분석을 한 한 거야? 거지? 그렇지. 이런 의문이 들겠죠. 예. 누구 걸 갖고 했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이런 완성했다고 생각을 할 하는 수 거지.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컨소시엄 자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했다고 해요. 어떤 누구의 유전체를 가지고 할 것인가, 뭐 예. 기증을 받아야 할 것인가. 기증을 받는다면 누구한테 해야 되지? 지구상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인종과 성별과 이런 그러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네. 그러게. 그래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한 명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 명의 것들을 가지고 네, 가지고.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염색체가 뭐 23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1번 염색체는 누구 거, 2번 염색체는 누구 거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한 10명에서 20명의 유전 정보를 조합해서 분석을 했다. 메시의 다리, 호날두의 코 예, 그런 그런 식입니다. 걸로 만들어서 붙였다. 네네.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더 표준의 의미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걸 이제 인간 표준 유전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인간을 대표하는 유전체는 아니군요. 그쵸, 뭔가 아쉽죠.
약간 서양 사람들이 중심일 것 같은데. 아, 그것도 맞습니다. 네. 좀 유럽 백인 남성 뭐 이런 쪽으로 연구가 초반에는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물론 예. 추후에는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더 확장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불만족을 정확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도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아니, 한 명 거를 해야지 온전한 한 세트를 정보를 얻지. 조각조각 내가지고 합치면 그게 또 그러면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연구에 참여했던 아까 그 2명의 그 연구 책임자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정보를 내 거 가지고 그럼 해보자.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의 유전체를 처음으로 분석한 게 그분 뭐 크레이그 벤터라고 아까 이제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의 정보가 이제 온전히 최초로 분석된 사람의 유전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한 사람 거. 네, 한 사람 거.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사람 걸 그대로 발현하면 그 사람이 딱 태어나는 거네요? 그런 거겠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 정보를 가지고 근데 쭉 해놓은 것 중에 이건 코야, 여기는 머리 색깔이야. 이거는 이미 알아요? 네, 정보를 이제는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쌓였다고 합니다. 이전 정보를 보고 말씀하신 어떤 특정 형질들은 정보만 봐도 이 사람의 머리 색깔은 뭐 붉은색이고 뭐 체형은 어떻고 어떤 뭐 심장병에 어떤 위험이 있고 다 이런 안다. 정보를 확률적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요. 됐다고 이거 이 합니다. 많은 것 중에 코가 어떤 건지 알려면 코만 다른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이 자식들은 뭐 어디가 다른 거야. 요게 그럼 코 유전자인가 보다. 요거랑 똑같이 생긴 사람한테 어딨나. 여기 있네. 네. 요게 그러니까 코 유전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그렇게 거죠. 하는 네, 초창기 연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에도 생명공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은 개념 프로젝트 이거 했을 때 좀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 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3년에 끝났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거지만 이거마저도 100% 완성한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거 하는데도 사실 꽤 오래 걸렸는데 한 10몇 년이 걸린 건데 그런데 그 이후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요새는 며칠만 해도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고요. 컴퓨터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달이 있었죠. 채팅창에서는 2% 안 풀어 니네들은 따로 물어봐 이씨. 진도 좀 나가게. 이 무식한 자식. 지금 니네가 제일 몰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진도 아닙니다. 나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거는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유전하게 역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아까 개놈 프로젝트의 두 주역이십니다. 개놈 프로젝트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염기 서열 분석에 관한 생명공학적 기술이 좀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반의 기술과 그 다음에 중후반의 기술이 달라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같이 하셨다고는 했지만 약간 재밌는 부분이 사실은 한 분은 이제 관주도의 연구 책임자였고 한 분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해먹겠어 하고 나와서 따로 회사를 차려가지고 뭔가 연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이 뭔가 경쟁 구조로 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염기서열 분석법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과거에 알려져 있었던 건 당시에는 생어법이라고 해서 영국의 과학자 프레드릭 생어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DNA는 사실은 사람 DNA 같은 건 너무 기니까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조각조각을 좀 내고 따로따로 좀 이렇게 시퀀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서 서열을 좀 어떻게 엮어가 보자라는 방식이었는데 단점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벤터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방식을 바꿔보면 더 싸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 방법이 좀 검증된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데서 의견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뭐야 회사에서 따로 할래 라고 해서 나와서 한 새로운 방식이 우리나라 말로 뭐 산탄총법이라고 번역을 하던데 샷건법이라고 해서 일단 긴 DNA를 무작위로 그냥 잘라버려요. 예. 산탄총을 쏘면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퍼진다면서요. 네. 잘은 네. 모르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조각조각 그냥 무작위로 막 낸 다음에 각 조각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을 하고 그거를 합쳐보는 방식으로 즉 방법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한 방식인데 이걸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실제로 이걸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흘러서 둘의 갈등 구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 이럴 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지만 예.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 발표 때는 세 분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다 끝냈어요라는 발표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사람 그래서- 이미지가 좀 클린턴은 언제 봐도 그게 모니카 루이스 루이스키만 기어. 생각나. 참. 네. 어쨌든.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끝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순서를 바꿔서 나중에 말씀드리긴 낫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봤던 그 논문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사이언스지의 표지로 실렸었고요. Filling the Gaps라는 문구로 제목으로 이제 실렸었는데요. 빈 공간을 채웠다. 네, 어. 약간 이거 들으니까 그 영국 지하철 그 주의 문구 생각나더라고요. 예. 마인드 더 갭. 아무튼 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밑에 부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드디어 인간 유전체의 완전한 시퀀싱을 끝냈다. 어. 아니 그럼 그동안 한 건 뭔데?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그래픽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본문에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논문 들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왼쪽에 조그맣게 숫자들이 써 있어요. 위에서부터 1번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22번까지 있고 마지막에 예. X가 있습니다. 의미는 염색체라는 거겠죠. 네. 지금 1번 염색체부터 일단 성염색체까지 한 줄로 한 카피만 이렇게 늘어놓은 모습인데 중간중간에 빨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부분입니까? 과거에 2003년에 발표했을 때는 밝히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읽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것까지 싹 다 읽어냈다라고 딱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다 보면 이 빨간 부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위치적인 공통점이 좀 있어요. 초반에 빨간색이 많다. 네, 양 끝쪽에 보면은 빨간색들이 조금 있고요. 예, 이 가느다란 것들도 사실은 이제 실제 DNA 정보는 꽤 긴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예. 압축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들. 그렇죠. 부분들에 유난히 공통적으로 빨간 부분들이 길게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저긴 대체 뭔데 그동안 못 읽었던 것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염색체 구조 중에 양쪽 끝과 가운데 부분은 좀 특수한 부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의 게놈 프로젝트 때는 읽어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중에 현미경으로 안 보여서 현미경을 안 보인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고도로 반복되어 있는 서열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염기 서열 정보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그렇기도 한 게 단지 4가지 알파벳만으로 읽어내는 거잖아요. 네. 네 가지 알파벳의 순서. 네. 네. 근데 특정 부위에는 뭐 단 2가지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쳐요. A, B, A, B, A, C, A, C, A, C 막 이런 식으로 예. 간다 예. 치면 순서 맞추기가 너무 어렵죠. 왜요? 왜요? 어느 AC, 그러니까 AC인지 CA인지 이런 거 맞추기 어려운 게 우리가 아까 산탄총이니 뭐니 이런 방식을 얘기했지만 긴 서열을 무작위로 잘라놓는 그 수백만 개의 조각들에서 순서를 맞춰야 하는데 즉 퍼즐을 맞춰야 하는데 답안도 없어요. 답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짜맞춰 가야 되는 거죠. 조각을 엮어서. 그런데 이거 뒤에 이게 오는지 이거 뒤에 이게 오는지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저 부분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네. 저거를 발견하는 게 게놈 프로젝트 한 부분 발견하는 게 그냥 잘 들여다보고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발현돼 있는 걸 네. 원래는 처음에 퍼즐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역추적해 가는 과정입니까? 네,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난 이게 열심히 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아닌가 봐. 아니래. 아니래. 네. 아니래.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까? 이게 약간 퍼즐로 빗댄 건데, 예. 전체 유전체는 원래 이 퍼즐이 아니라 이미 다 맞춰진 판으로서 답안지로 우리 몸 안에 원래는 들어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예. 분석을 하기 위해선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읽어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돋보기로 들여다보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서열이 써 있는 게 아니니까.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분석을 하려다 보는데 한 덩어리도 뭉쳐 있으면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일단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부분으로 자르고 나눠가지고 부분만 일단 읽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부분이 뭐 GA가 될 수도 있고 뭐 TTT가 될 수도 있고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TTT 옆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럼 다른 TTT를 찾으면 되죠. TTT 옆에 TTT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죠. 난리 났죠? 그럼 못 찾죠. 진짜 어렵죠? 저 TTT는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도 있으니까 네. 저 옆에 A가 있으니 저 옆에도 A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TTT가 이 위치가 맞는지도 사실은 답안지는 없으니까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처음에 그랬다면서요. 지퍼로 잠겨져 있는데 네. 그 지퍼를 열면 원래 있는 그 지도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걸 열어서 어. 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퍼 길이가 막 10m예요. 그리고 정보가 써있지가 않고 막 몇 나노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막 A, C, D D가 아니지 A, C, G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읽는 건 불가능한 거죠. 나눠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일일이 읽어낼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사실은 아까 이렇게
그 그림으로 빨리 넘기긴 했지만 생원이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만 그 방법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낸 거죠. 근데 A, B, C, D, E, F, A, B, A, B 이렇게 있는 걸 네네. 그대로 다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그 유전체가 30억 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30억 쌍이 연기쌍.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쓸 수가 그게 없으면 애초부터 시도를 하지 말든가. 30억 개인지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0억 개를 이거 어떻게 할지 왜 생각해. 화를 내요? 왜 화를 아니, 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궁금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물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 그쵸?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30억 개가 어떤 왜 A, B, C, D의 조합인지는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그냥 그들에게 맡겨놓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거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려고 사실 네. 준비는 했는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화면 네. 보여주시죠. 네. 화면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DNA 서열로 다시 가볼게요. 예. 오늘 그럼 큰 목표를 잡지 않고 이걸 예. 설명드리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네. 이게 DNA 하나의 긴 DNA의 한 블록의 모습이에요. 이거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이게 계속 차곡차곡 레고처럼 연결이 되면 우리는 그거를 DNA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 하나인데요. 가운데에 당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염기인데 얘는 아데닌이라는 염기예요. 얘가 A가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인산이라고 해서 당하고 인산은 모든 뉴클레오타이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얘는 다 똑같아요. 예. 다만 여기 한 부위가 A냐, T냐, G냐, C냐 이것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얘의 특징은 얘네끼리 서로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합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자리에나 결합할 수는 없고요. 반응성이 있는 부위에서만 결합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네. 그래서 이 염기들이 여러 개 있으면 다음 자리에 이 OH 부분에 반응을 해서 차곡차곡 붙어 나가는 게 우리 DNA가 이제 쭉쭉쭉쭉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 가만 보다 보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조각조각으로 잘라 그리고 그 조각이 뭔지 읽어내고 싶어.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무작위로 자른 거를 합성을 다시 해봐요. 중합을 하는데 할 때 뭐 해주냐면 다시 레고 블럭을 맞춰서 조립을 하려면 블럭들이 재료로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밑에 있는 게 원래 블럭 재료예요. DNTP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냥 아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얘네가 있어야지만 블럭들이 조립이 될 수 있는데 위에 거를 잘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부위만 달라요. 그 다른 부위가 바로 여기죠. 예. 그렇지? 여기에는 OH가 아니라 H로 돼 있죠. 네. 즉 산소 원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예. 네. 옥시가 제거되어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얘는 H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붙어버리면 이 뒤에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수가 없어요. 네. 즉 얘가 붙어버리면 반응이 거기서 끝나고 예. 그 사슬의 합성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그 튜브에 넣어서 그냥 반응을 시켜요. 어차피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액체 상태로 이것저것 합혀놓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면 그 안에서 알아서 블럭이 조립이 되거든요. DNA 성질은 그래요. 화학적으로 저절로 중합이 되는데 밑에 있는 잘라놨는데 그렇게 하면 뜨끈하게 하면 다시 붙는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DNTP 같은 경우에는 차곡차곡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얘가 하나 애매하게 끼어 들어가면 얘 뒤로는 더 이상 붙지를 못해요. 네. 그 조립은 거기서 끝나요. 예. 즉, 이 처음에 생화법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서열 중에 한 서열을 여러 개를 카피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원본으로 해서 중합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같이 튜브에 넣어줍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원본이 되는 거, 자 이거 보고 만들어 하는 원본 한 가닥만 예. DNA 두 가닥이니까 나머지 한 가닥은 너네가 만들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을 넣어주는데 DDNTP랑 DNTP를 섞어서 넣어줍니다. 예. 그건 랜덤으로 무작위로 결합을 하겠죠. 네. 그럼 어떤 거는 운 좋게 DDNTP를 만나지 않고 끝까지 DNTP만 만나서 끝까지 전부 다 중합이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 시퀀스가 완전히 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예. 근데 어떤 거는 랜덤이니까 중간에 DDNTP가 일어나면 안녕하세요가 완전한 문장이라면 안녕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어떤 거는 하세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뭐 네. 영하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겠죠. 세유로 끝날 수도 있죠.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보는 거예요. 그럼 안녕하세요도 나오겠죠? 그럼 그걸 조립하다 순서를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안녕하세요라는 원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생어법은 전체 DNA 시퀀스를 그렇게 잘라가지고 다 그렇게 돌려봤어요.
그 조각 한 300만 개를 조각당 한 10번씩 반복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정확한데 단점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게 했던 방법이 이제 생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DNA 유전체는 쫙 연결되어 있는데 네. 부분에 우리는 기능을 알고 싶은 거니까 네, 네. 잘라서 저렇게 뭐가 하나의 단어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다. 네, 순서를 알고 싶은데 순서를 맞출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손으로도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넣어놓고 너네끼리 반응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넣어주는 블럭 중에 어떤 거는 정상 블럭들과 그 속에 비정상 블럭을 끼워 넣어줘서 비정상 블럭들은 종결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안녕하세요가 조합하면- 나왔어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라는 건 사람이 읽죠. 그건 읽어낼 수 있죠. 그죠? 그거를 읽어내는 게 맨 밑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눈에 그래서 보였으면 그 원래 끝에 걸 읽으면 되는 거니까. DDNTP 끝에 형광을 배치해놨어요. 형광 물질을 달아놨어요. 즉 DDNTP로 종결된 애는 그 색 형광이 보이는 아하. 거예요. 즉 A로 종결된 거는 A 뭐 빨간색, 뭐 T로 종결된 거는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형광을 붙여놓고 나중에 그 형광 색깔을 쫙 읽어요 컴퓨터로. 그럼 이제 저절로 서열이 척척척 읽어지는 거죠. 색깔 순서만 맞추면. 너무 신기하지 잘 않나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대충 어떤 건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아무 쭉 늘려놓고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일단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사이즈고 네. 진짜 정말 진짜 이게 엄청 커져가지고 보인다 해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읽는다는 게 사실상 어떻게 안 보인다는 거죠? 자료 좀 같이 보여주세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처음 치면 알겠습니다. 이걸 읽는 게 너무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진도를 좀 모양이네요. 나가보자. 어려운 알겠습니다. 모양이에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진짜 우리 미국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못 읽었던 게 있는데 결국은 읽어냈다. 읽어냈다. 그게 바로 불과 작년, 올해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네. 거고 그걸 계기로 이제 알려진 게 방금 방금이라고 말씀드릴 시간이 좀 지나네요. 네. 알고 보니 가운데 있던 동원체 부위와 양 끝에 있던 텔로미어 부위들이 그동안 읽히기 어려웠던 부위였는데 끝부분이, 이번에 예. 성공했다. 근데 텔로미어는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텔로미어가 양 끝에 존재하는데 이제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점점 짧아진다고 알려 있거든요. 네. 짧아지다 어느 순간에 그럼 더 이상 없어지는 순간이 오겠죠. 예. 그럼 이제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노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관심이 노화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죠. 어디에 들어갔냐면 게놈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2000년, 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9년, 2013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풀 지놈 데이터는 2013년 12월. 2013년 12월이었고요. 그 네. 다음에 이번에 이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T2T 프로젝트였어요. 텔로미어 투 텔로미어라고 해서 양쪽 끝에서 끝까지라는 의미로 그걸 계기로 이제 확정이 된 게 지금 어디 갔지? 2014년. 네, 2022년 2022년. 2월 3일 날 이제 14번째 버전. 이 38버전의 14번째 버전이 업데이트된 걸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그 빈 공간을 계속 채우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퍼즐 맞추기 하고 있다 여전히. 네, 그리고 그때 거짓말한 거네. 그럼. 그래. 알고 보니까 없어. 갈 리가 없어. 예. 선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점하고 네. 선언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근데 뭐 그게 있었으니까 오늘날 예. 이런 것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다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고요. 미해결 구간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도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가 연구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해결 구간이 계속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구간은 거의 이제 다 되기는 했는데 정보만 읽었을 뿐이지 순서만 읽었을 뿐이지 그게 무슨 기능인지 몰라. 역할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됐어도 우리가 인생이 변한 게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뭔지 알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스케치만 해놓은 거니까 네.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의미들을 찾자면 일단은 이제 우리 인간의 연기성은 30억 5,500만 개다.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약 2만 개 정도다라는 거 알았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보다 추가로 알려진 추가된 유전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DNA 변이 200만 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 중에 질병 관련 유전자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이전에는 뭐 난치병이나 불치병이었던 것들 중에 혹시 이 안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하나가 뭔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이게 질병 관련 유전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 그것도 약간 기법들이 좀 있는데 보통 서열들이 있다면 근처에 있는 것들끼리는 같이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같이 연합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유전자의 서열과 유사한 걸 갖고 있다면 예. 그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한번 걸러낸 다음에 걔네들이 진짜 그런지를 걔네만 골라서 따로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빼보고 네. 요거 빼보고 이렇게. 왜냐면 통째로 게놈을 연구하기에는 분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걸러서 타겟팅을 하게 되면 그것만 표적해서 연구하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까 연기서열 분석하는 방법도 뭐 대표적인 거 가장 최초로 역할을 한 그 생업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기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늙지 않는 유전체. 뭐 그런 거 아직 모릅니까? 얘는 노화와 관련된 유전체.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 뭐 발견된 것도 있긴 한데 노화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노화라는 현상은 단순히 뭐랄까 하나의 유전자만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히 생각해도 이제 그것들은 그치만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네. 이 120살 사신 할머니가 계세요. 또 어떤 집안은 남자가 60살만 되면 항상 죽어. 잠깐 와보세요, 할아버지. 두 사람의 차이를 비교하면 장수 유전자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가자면 구체적으로 가자면 그럼 그렇게 조기에 사망하는 원인 중에 혹시 공통점이 있다면 그리고 공통적인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면 빨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들 중에서 예.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길래 죽음에 관련이 됐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유전자 때문이다. 맞습니다. 얘가 네네. 어떤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네네. 공통적으로 이 녀석 때문이다. 네.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그리고 가계도 내에서는 분석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찾아내서 고치는 건데 그걸 알기 위해서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죠. 어차피 비교해서 요거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아니 게다가 아까 전 물고기처럼 좀 빨리 죽는 물고기와 오래 사는 물고기가 있으면 그 두 개 비교해서 비교해서 얘가 뭐가 달라? 얘가 이거네. 다르네. 그죠. 이거 얘가 비슷한 게 투명이 뭐야? 이거네. 찾아보면 그렇게 하면 그거 알 수 있는 되는데.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이제 분자생물학 연구를 했었으니까 분자생물의 실험의 가장 슬픈 부분은 뭐냐면 이 실험 과정 동안에 내가 실험하고 있는 대상이 눈에 안 보여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초파리 DNA를 연구를 했는데 예. 초파리를 갈아가지고 DNA를 뽑거든요. 네. 그거를 간다고요? 예, 갈아서 이제 액체에 녹인 순간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투명한 액체예요. 네. 그럼 거기에 DNA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 거기에 다양한 시약들을 처리를 하는데 시약들도 되게 미량을 넣어요. 마이크로리터 단위로. 네. 내가 넣었는데 제대로 들어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3일 밤낮을 처리를 하고 뭐 따뜻한 데 넣었다가 뺐다가 따뜻한 데 또 1시간 넣었다 뺐다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3일 후에 예. 반응을 시켜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 근본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아.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알아내는 그 결과조차도 눈으로 DNA가 여기 있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형광을 붙였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거랑 만나면 빛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지체를 달아놔서 라벨을 해놔야지만 걔를 통해 여기에 DNA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이런 거조차 없으면 여기 DNA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뭐 서열이 뭔지는 전혀 알 수조차 없는 아니 거죠. 지금 게놈 프로젝트 지도가 그려졌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네. 게놈 프로젝트고 네네. 인간의 유전자를 뭐 한 놈 거로 하든 여러 놈 거 짬뽕으로 하든 쭉 해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것까지만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색하면 아까 전에 피부처럼 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버전까지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 30억 개 중에 피부가 뭐야?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확히 뭐 피부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는 이제 걸러낼 수 있고요. 뭐 그 중에서도 뭐 다시 또 뭐에 관한 부분은 이제 걸러낼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걸 갖고 뭘 할 거냐는 연구자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데이터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빅데이터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데 예, 그걸 뭔지 가지고 모르는 어떻게 거구나. 이용할지는 다르는 거죠. 아직까지 너무 초창기다. 초창기? 뭐 이제 중반? 예를 들어 뭐 사실은 이제 뭐 유전자 검사다라고 하면 요새 한창 또 많이 얘기가 네, 되는 게 네. 예전에 오가노이드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검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질병을 조기 진단을 하거나 예. 아니면 유전자 치료를 하기 전에 뭐 치료법을 나에게 맞는 걸 찾아내거나 이런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왕이면 내 유전체로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표준이 있으면 뭐예요? 내게 아닌데. 예. 그렇죠? 이게 표준이라고 가정을 하면 표준하고 비교해서 내 유전체의 특성은 어떤데 얘랑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에 조금 변이가 심하네? 그럼 예. 너 어디에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표준체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교해서 후속 연구들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최근에 알려진 것 중에 그 유전자 검사가 예전에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었다면 한 10년 전부터 민간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3andMe라고 해서 거기 회사예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예. DTC라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컨서머라는 것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면 집으로 택배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도구가 와요. 별건 예. 아니고 면봉이랑 시약인데 우리 코로나 검사했던 것처럼 네. 예. 보통 이제 구강상피라고 해서 볼을 좀 씹어가지고 침을 뱉으면 그 안에 우리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옵니다. 네. 그걸 침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시 패킹을 해가지고 업체로 보내요. 예. 그럼 업체는 거기에 침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DNA 정보, 유전체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 읽어낼 필요도 없고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관련된 마커들이 있어요. 마커라고 하는 건 표지체예요. 네. A, B, C, D, E라는 마커가 있다면 이 마커, A 마커가 있는 애들은 뭐 심장병에 걸린 확률이 높아. 뭐 B 마커인 애들은 뭐 비만일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마커들을 회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이 보내온 침 속에 들어있는 유전체 중에 이 마커들이 해당하는 거 들어있는지를 검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커라면 심장병이라면 심장병 있는 사람의 유전 정보에서 독특하게 있었던 그 녀석을 맞습니다. 뽑아낸 거예요? 네, 그거에 얘랑- 관한 정보. 얘랑 똑같은 게 우리 손님 거에 있는지 본다는 겁니까? 네, 이론적으로 그렇고 그거를 뭔가 일단 한 번에 검사할 수 있게 어떤 유리판 같은 데 깔아놓고 유전체를 녹여가지고 거기 뿌리면 만약에 그게 있다면 표지체 가서 결합을 하는 야. 방식이에요. 칩 위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읽어내면 이 사람은 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그건 매우 과학적이네요. 그러면. 그런 검사는. 편이죠. 그런 검사는 다 왜 그런지 알겠는데 그거 하려면 심장병 걸린 사람들의 유전자들을 보고 정상이랑 비교해서 이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하면 이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그걸 마커로 쓰면 되는 건데 네네네. 오늘의 주제인 그 모든 거에 대한 설계도는 왜 필요했냐 하는 모든 거죠. 거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심장병에 대한 마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것 같은데. 모든 게 있어야 그 중에 심장이 해당하는 부위가 어떤 거고 거기에 이제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 부위가 어떤 거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다 알아냈어요 이제 모든 거에서. 모든 거는 아니고 대표적인 질병들, 알아낸 필요한 대표적인 것들 질병들이 있고요. 하나하나씩은. 그것들을 이제 검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목적은 규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설로 하는 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요새 네. 많이 규제 완화가 돼서 지금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런 분야에서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빨리 건너뛰고 이겁니다. 네. 네, 이게 작년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나라에서 허용됐던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알아낸 정보 중에 이런 것들은 검사가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돼라고 하는 것들, 뭐 영양에 관한 것들, 운동에 관한 것들, 뭐 피부나 모발에 관한 것들, 뭐 식습관, 개인 특성, 건강 관리에 관한 건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후기들도 벌써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지는 업체마다 다르게 오는데.
퍼센테이지로 알려주는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건강 검진하면 알려주는 뭐 위험, 뭐 정상, 뭐 그다음에 뭐 주의, 막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유전체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좀 우리한테 최근에 와닿을 수 있는 분야는 여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유전자 검사 얘기를 뒤에 그러면 붙여봤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개발이 더 될 테고 네. 그 지놈 프로젝트를 가지고 더 연구를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대충 뭐 여기는 심장병과 관련된 거 이게 대충 아는 거면 네네.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겠죠. 그럼요. 요 놈이 되면 100% 이렇게 돼라든지. 그러면 실제로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인간의 신체의 신비, 네. 질병의 신비가 다 극복 가능한 걸로 갈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밝혀지는 것처럼 밝혀지다 맨날 이렇게 밝혀낸다 하면 언젠가는 다 가능하겠지라는 예. 어떤 낙관적인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연구를 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장벽을 만날 가능성도 존재하죠. 다만 근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한다 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감시의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검사 기관에 내 유전 정보를 넘긴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의미거든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건데 유전정보는 그거 이상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인데 사실은 이제 검사 왜요?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검사 업체가 그거를 이제 뭔가 검사 용도로 쓰고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 검사 업체 입장에서도 이걸 어디에 활용해서 뭔가 사업성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전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유전체는 그대로 평생 있겠죠. 같을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검사를 했어요. 예. 또 하지 않겠죠. 예. 네. 그러니까 손님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같은 손님이 여러 번 방문한다는 보장이 별로 없는 네. 업종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전자 검사 업체들을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을 어느 분야와 좀 융합해서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해석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할 게 이게 약간 그냥 심리세스나 이런 거는 MBTI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이건 진짜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데 근데 과연 검사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발견된 마커 하나가 뭐 이제까지는 이 하나의 마커만이 심장병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 이제까지 모든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넌 위험해, 넌 괜찮아를 판단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심장병 관련된 마커가 B, C, D, E가 더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알고 수 보니까 이 사람은 A는 정상인데 B, C, D, E가 안 좋았어요. 그럴 수 있죠. 안 그럼 괜찮은 여기서 사람이네.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은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으로만 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마치 챗 GPT가 뭐 몇 년도 이전의 데이터만 가지고 대답을 해준다면서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것처럼 예. 이제까지 발견된 마커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 채팅창에서도 보험회사가 만약에 그런 걸 정보를 이용하면 어떤 네, 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면 완벽하게 아는 게 100이라고 쳐봐요. 네. 그럼 우리는 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어떤 지금 유전체로서요? 유전체로 우리가 발견한 정도가 그림은 그렸어요. 근데 잘 모르는 게 많다면서요. 네. 그럼 100 중에 한 2 정도 아는 겁니까? 아니면 한 50 정도는 아는 겁니까? 일단 그 단순 서열을 읽어낸 거는 거의 100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기능에 관한 거는 아직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미한 수준이다. 네. 근데 제가 정확히 지금 수치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세계 지도를 백지에다가 그랬어요? 다 그린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세계 그랬어요. 지도를 어떻게 이렇게 위에 가서 보고 그렸어. 네. 자세한 해안선은 역시 몰라. 뭘 모르는 거네 그럼. 뭘 모르는 하지만 거다. 확실한 건 옛날보단 확실히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나, 있고 네네. 지도는 필요하니까. 네, 네. 그리고 필요한 데마다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그려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 연구자들이 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특정 영역은 또 확실히 확 밝혀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 부분들이 결국 모이면 큰 그림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유전적으로 너는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너는 심장병의 확률이 높아. 알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머리를 감지 마요? 아니면 그것도 되게 극단적인 사례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것도 유명했던 사례인데 그 미국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네, 배우가 네. 있었는데 가족력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굉장히 확실하다라고 해서 유방을 미리 절제한 수술을 한 걸로 좀 네. 유명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는 또
개인과 그다음에 의료 기관의 몫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게 엄청 갈 길이 멀군요. 아직까지. 길은 멀죠. 멀는데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유전이 작용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크구나. 제가 생각을 좀 얕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대체로 그냥 유전이구나 하는 대체로,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그래도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음. 유전은 어디까지나 이제 잠재적인 뭔가 깔려 있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는 사실은 후천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물론 그렇죠. 영향이나 이런 거에 영향도 굉장히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으로부터 네. 지놈 프로젝트의 어. 의미, 성격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자세하게 배워봤네요. 네. 아니었으면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감사드리고 재밌었습니다. 예, 저희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쭉 읽어보다 보면 모를 만한 부분이 있어. 더 이상 상세하게는 설명 안 해주니까 예, 저희가 예. 선생님 모시면 그런 걸 좀 여쭤보면 거기서 이해하고 나중에 구글에서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걸 이분한테 들으려고 하는 건 저희가 아니다. 그러니 이분 계속 뭐 설명하는 걸 계속 듣고 있으면 구글 안 봐도 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아까운 시간이라서 구글에서 설명 못 해주는 부분, 구글을 읽다 보면 의문이 나는 부분을 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진도는 못 나가셨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제부터는 흥미롭게 읽을 거다. 아, 네.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언제 나가서 못한 것도 배워야 돼. 그런 거죠. 못 들은 거 네. 나가서 배우겠습니다. 네. 안주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